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인류의 대역사의 흐름, 메가 트렌드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당시 패권국의 지위 또한 바꿔버린 우리가 겪은 대전염병 몇 가지를 알려보고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의 대흐름을 바꿔버린 몇 개의 전염병을 살펴보면요. 간단히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죠. 패스트. 그 다음에 16세기에 천연두도 있었고요. 19세기에는 콜레라. 20세기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정말 맹위를 떨쳤죠. 그리고 21세기는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세기 1347년부터 52년까지 약 5년간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 정도로 급감시킨 패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패스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무고하게 안타깝게 희생시킨 그 당시 봉건 영주제로 대표되는 중세 시기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네, 패스트가 창궐 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봉건 영주들이 일반인들을 그야말로 소장농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못되게 부려먹다시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동력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노동자의 위치가 그만큼 상승하게 된 것이죠. 노동자는 그만큼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봉건 영주층과 잦은 충돌을 빚게 된 것이죠. 이 속에서 기존의 경제 구도와 사회 구도가 빠르게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계속 상승하면서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서 근대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연두입니다. 1526년경에 중세 시대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맹위를 떨쳤는데요. 사실 이 천연두를 통해 갖고 근대 시대가 빠르게 도래한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당시 남미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카 제국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어이없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남미 잉카 제국에 침략함으로써 스페인 군대와 싸우면서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참 너무도 어이없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잉카 제국은 정예군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잉카 제국으로 침입한 스페인 군대는요,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168명이 8만 명을 붕괴시켰다, 멸망시켰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예, 사실은요, 당시 유럽 사회에 천연두가 만연되고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인들은요, 이 천연두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잉카 제국 남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연두는 처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이없게도 그로 인해서 황제도 그렇고 그 후계자도 다 사망하는 등 잉카 제국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당시 유럽에서는 금과 은을 화폐와 같이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1500년대에서 1800년 당시 남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은은요, 전 세계 은 유통량의 85%를 생산했고요. 또 남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금은요, 전 세계 금 유통량의 71%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잉카 제국이라든가 남미 제국이 거의 쑥대밭이 되면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한순간에 대량 유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상공업, 화폐 경제라든가 상공업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또 역시 급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화폐도 지니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봉건 계급적인 사회의 이미지가 좀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을 깨게 됐고 시민정신을 갖게 됐고 계몽사상에 물들게 되면서 결국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도 발발하게 되고 시민혁명도 겪으면서 중세 시대는 완전히 붕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근대 시계가 완전히 시작되게 되는, 천연두가 근대 시대를 확실히 시작시키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요, 현대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1918년부터 20년까지 불과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3 내지 5%라고 일컬어지는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1억 명이. 당시 1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지 않습니까? 1차 대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약 2,200만 명 전후, 2,200만 명 전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지만 스페인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유럽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게 된 미국인들이 미국 본토에서 전쟁터로 가면서 미국인들이 몸에 붙어있는 그 세균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에서 한참 전쟁에 힘들었던 사람들, 위생 상태도 환경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군인들한테 일파만파 감염이 되면서 1억 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게 되다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스페인이었고, 스페인이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됨으로써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시 패권 대국은 아직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차 대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역할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갑자기 창궐된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은 여러모로 힘들게 되었죠. 돈도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비용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국의 패권 대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해서 쇠락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신흥 패권국으로서의 토대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1차 대전은 1918년에 끝났습니다만 1919년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는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2중 3중으로 전 세계는 힘듭니까? 그런데 오로지 미국만은요,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는 당시 100포인트를 계속해서 넘는 초강세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전쟁의 복구라든가 스페인 독감 때문에 너무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1919년의 초강세장을 거쳐서 1920년에는요, 광란의 1920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패권적인 지위는요, 군사력과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필요한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영국은 형편없이 힘들어졌고 미국이 계속해서 가장 강한 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 스페인 독감을 거치면서 미국이 패권 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볼까요? 2020년 코로나19, 지환 미국과 G2 중국 패권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아직 그 코로나19 아직은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2020년 4월 초순 현재 간단히 본다면요, 두 가지 요소의 패권적 지위에도 두 가지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G1이라는 미국, 지금 미국 스스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비웃다시피 하면서 미국은 문제없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미국이 자신이 가장 힘든 상태를 얼마나 신속히 잘 극복하고 또 맏형으로서 이 코로나19의 신음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는 그나마 더 존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코로나19 창궐 국가라는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위생도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데 이번에 이와 같은 바이러스까지도 창궐시켜갖고 국제사를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그 오명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어찌됐건 빨리 극복을 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달리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 곁에 함께 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안 좋습니다. 너무 거칠고 자기들만 알고 함부로 작은 나라들을 중견국가라든가 소국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중국이 과연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단번에 이미지를 쇄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좀 쌓고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관건이 되겠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과 G2 중국이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과연 얼마나 잘 헤쳐나가냐, 다듬어 나가느냐,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또 다른 G2가 새롭게 변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상태지만요. 하지만 이 코로나19는요, 미중의 위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대전염병 정말 미중의 위기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미중의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취적이고 스마트하고 슬기로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라든가 군사적으로 세계 제1 초강대국이 되기 쉽진 않지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문화 강국, 문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K-팝 문화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에 이어서 의료 분야라든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든가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벌써 미중의 기회 국면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만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도약하는 멋진 기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